저번 시간 6강에 이어서 7강에서는 첫 번째 개념이었던 확률의 뜻과 활용, 문제풀이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문제들은 센 수학, 확률과 통계 교재를 활용했고요. 자, 그럼 차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 유형 15개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처음은 시행과 사건. 우리 배웠던 사건들 몇 개 있죠. 전사건, 뭐 공사건, 배반사건, 여사건, 뭐 합사건, 곱사건,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거 확인해 볼 거고, 또 우리가 배운 확률 세 가지 있었죠.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이 있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기하적 확률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들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순열을 이용하는 확률, 또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여기 순열이에요. 확률이 아니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하는 확률, 또 그리고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도 있을 것 같네요. 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확률의 덧셈 정리. 그쵸, 우리 배운 거 있었죠. 확률의 덧셈 정리. PA 합집합 B는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였다 라는 거 기억하실 거고, 또 배반 사건이 아닌 경우, 배반 사건인 경우가 또 따로 있나 봐요. 또 여사건의 확률은 적어도의 조건이 있는 경우, 또 아닌, 이상, 이하의 조건이 있는 경우, 이런 거 있나 봐요.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1번은 먼저 시행과 사건이라는 이제 문제인데요. 자, 각 면에 3, 5, 6, 7, 8, 11이 각각 적힌 정육면체를 더하는 시행이 있대요.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할 거고, 또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할 거고, 소수가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한다. 서로 배반 사건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럼 각각 요 집합들, 요 사건들을 구해봐야겠네요. 그쵸? 표본공간 S의 두 사건 A, B, C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A 같은 경우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니까 뭐가 있죠? 3이랑 6이 있겠네요. 그쵸? 요 두 가지밖에 없네요. 그쵸? 그 다음 B 같은 경우 이제 짝수가 나오는 사건. 짝수는 여기서 뭐가 있느냐? 6과 2랑 8밖에 없네요. 그쵸? 자, C는 뭐다? 소수니까 뭐다? 3, 5, 7, 11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맞죠? 자, 그럼 배반 사건이라는 건 뭐다? 배반 사건이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그 두 사건이 뭐다? 서로소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게 없다는 얘기야. 교집합이 없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겹치는 게 없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 이렇게 겹치네요. 일단 A랑 C 겹치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B와 A 같은 경우에도 지금 6이라는 요 숫자가 겹치죠. 하지만 B와 C는 지금까지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B와 C가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B와 C, 그러니까 B와 C가 맞으니까 디귿만 맞겠고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쉽죠? 유형 2번입니다. 유형 2번은 이제 수학적 확률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2 이하일 확률이라고 합니다. 아니, 경우의 수는 뭐 이런 거 주사위 던지는 거 뭐 껌이었죠. 그러니까 많이 했었죠. 하지만 확률이니까 전체 사건의 수만 구해야 된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전체 사건은 뭐다? 첫 번째 주사위에서 6가지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주사위에서 6가지 나올 수 있으니까 총 몇 가지? 36가지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36가지였고, 자, 그러면 두 눈의 차가 0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를 나눠서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차가 0인 경우는 뭐 똑같죠.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같은 거니까 몇 개가 있겠습니까? 1,2, 1,1, 2,2, 3,3, 4,4, 5,5, 6,6 이렇게 총 6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차가 1인 것은요. 이렇게 있겠죠? 자, 2,1, 3,2, 4,3 또 5,4, 6,5가 있을 거고, 얘 반대로 한 것도 이제 분명히 존재를 할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1,2, 2,3, 3,4, 4,5,
5,6 이렇게 10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차가 2인 경우는 여기다 쓸게요. 차가 2인 경우는 먼저 3,1, 4,2, 5,3, 6,4 있을 거고요. 여기 반대로 한 거 1,3, 2,4, 3,5, 4,6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6 더하기 10 더하기 8 하니까 몇 가지? 24가지 있다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 사건 36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건 24를 구해서 3분의 2가 나오겠구나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5번인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유형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순야를 이용하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서로 다른 소설책 2권과 서로 다른 시집 3권을 책꽂이에 일렬로 꽂을 때, 일렬이라는 거 보고 나서 바로 순야라는 거 아시겠죠? 양 끝에 시집을 올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얘도 그냥 뭐, 그쵸. 순야에서 봤던 문제잖아요. 그쵸. 전체 사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 그냥 5건을 일렬로 나열하면 되겠네요. 5팩토리얼, 즉 120까지인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확률, 이 특수한 케이스 확률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5가지 책을 일렬로 꽂을 거예요. 양 끝에 여기랑 여기가 시집이 와야 된대요. 자, 시집은 3권이야. 시집은 3권인데 여기다 2권을 배치해야 되죠. 양 끝에 꽂는 확률이 3P2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 곱하기 얼마? 서로 다른 소설책 1권, 그리고 시집 1권이 남았겠네요. 나머지 이제 책들을 일렬로 꽂는 경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죠. 바로 3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3P도 6이고 3팩도 6이니까 36가지인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 즉 양 끝에 시집이 올 확률은 전체 사건 경우의 수 120가지 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건 36가지이기 때문에 12가 아니고 12까지 약분 가능하죠. 결국 10분의 3이었다 라는 거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3번이네요. 이어서 유형 4번입니다. 유형 4번은 이제 원순열, 우리 이제 확통화서 처음 배운 거죠. 원순열을 이용하는 확률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남녀가 번갈아 가면서 앉을 확률을 구하래요. 자, 그럼 먼저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이 6명이 원탁에 앉는 경우의 수인 거죠. 그쵸? 그럼 뭐다? 6-1 팩토리얼이니까 그냥 5 팩토리얼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결국 120까지였다. 왜 원순열이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는지는 1강에서 자세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남학생 3명을 먼저 불러앉게 한 다음에 남학생 사이사이 자리에 여학생 3명을 끼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자리가 있을 거고, 먼저 남학생을 이렇게 3명을 앉히는 거야. 요 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의자가 없다 생각하고 남자 3명을 앉히고 그 사이사이에 여학생 끼워 넣으면 된다. 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남학생 3명이 먼저 원탁에 둘러 앉아야겠죠. 그럼 3-1 팩토리얼이니까 남학생이 먼저 2 팩토리얼 2가지가 있을 거고, 여학생이 나머지 3자리에 껴 앉아야 하니까 3 팩토리얼이 되겠네요. 여기는 왜 2 팩토리얼이고 여기는 왜 3 팩토리얼이냐? 남자는 지금 원순열, 그러니까 원탁 위에 처음 앉혔기 때문에 이제 중복되는 건 빼야 돼. 근데 여학생 같은 경우는 남자 사이에 껴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쵸? 원순열로 계산하지 않고 사이에 껴 넣는 것이기 때문에 일렬로 배열했다고 생각하고 넣어야지만 가능하겠죠. 6가지. 그래서 남자는 2가지가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 전체 경우의 수는 12가지가 나오겠죠. 곱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얼마다? 전체 120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는 12이기 때문에 정답은 10분의 1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3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문제도 살펴볼게요. 그럼 이어서 유형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5번은요, 중복순열을 이용하는 확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문제 살펴볼게요. 세 개의 숫자 1, 2, 4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그럼 중복순열 아니면 중복조합인데 4개를 뽑아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든대요. 그러면 순열인 거죠.
나열까지 했으니까. 자, 이 자연수가 4,000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중복순열 전체 경우의 수부터 살펴볼까요? 네 자릿수 만들 때 1, 2, 4 아무거나 올 수도 있죠. 전체 경우의 수에서는 1000의 자리도 3개, 100의 자리도 3개, 10의 자리도 3개, 1의 자리도 3개이므로 결과적으로 3파이 4 중복순열이겠네요. 3의 4제곱, 3의 4승이므로 전체 경우의 수는 81까지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중에서 4,000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4자리수 중에서 4,000보다 커야 되니까 1000의 자리는 무조건 4만 올 수 있다는 거 확인하셨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세 자릿수는 4,000보다 크면 되고 1, 2, 4니까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네요. 결과적으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 파이 3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결국 3의 세제곱 27까지가 올 수 있겠네요. 결과적으로 경우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전체 81분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7이 올라가니까 27로 약분해서 3분의 1만 남는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정답 4번인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유형 6번 볼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사용하는 확률이래요. 자, 7개의 문자 A, P, A, L, P, H, A, G, O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을 구하래. 그럼 모음끼리 이웃한 거니까 일단 모음을 알아야겠죠. A 있을 것이고 여기 또 A 있겠네요. O 있겠네요. 이렇게 이웃을 해야 된대요. 일단 그럼 전체 경우의 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 경우의 수는 지금 겹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A가 있죠. 결과적으로 전체 7팩에서 2팩토리를 나누니까 이웃 결과값 5040에서 2로 나눴으니까 2520이네요. 그쵸? 요게 바로 전체 경우의 수라는 것까지 일단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 여기서 모음끼리 이웃한다 했죠? AAO를 이제 한 문자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5개의 문자를 나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웃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AAO를 하나로 묶어버리고 그 다음 LPHG가 있겠네요. 이렇게 묶으면 이웃하니까 이웃하는 경우의 수 구하면 되시죠. 자, 그럼 5팩토리얼 일단 가실 거고 그 다음에 AAO가 자리 바꾸는 경우 있겠죠. 이때도 3팩토리얼에서 AA 같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얼마냐? 120 곱하기 3이니까 360까지네요. 그쵸?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전체 2520가지 중에서 360가지를 궁금해하는 거죠. 그러면 252분의 36이므로 36을 나누니까 7분의 1 나오겠네요. 그쵸? 결과적으로 유형 6번 정답은 7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형 7번 살펴볼게요. 유형 7번은요, 이제 조합을 사용할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콜라캔 4개와 사이다 캔 5개가 들어있는 아이스박스가 있대요. 임의로 3개의 캔을 동시에 꺼낼 때 콜라캔 2개, 사이다 캔 1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나올 수 있는 캔의 자체가 몇 개입니까? 9개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그 9개 중에서 3개 뽑는 거니까 9C3 그러면 3, 2, 1 987이니까 3 곱하기 4 곱하기 7이죠. 약분하면 그러면 84가지인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쵸? 자, 그 중에서 콜라캔 4개 중에서 2개죠. 그 다음에 사이다 캔 5개 중에서 1개를 꺼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4C2 곱하기 5C1이므로 6, 5, 30이죠. 그쵸? 대신 확률만 구하는 것 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 그대로였습니다. 84분의 그래서 30 하니까 6으로 약분하면 6으로 약분하면 14분의 5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정답 3번입니다. 그쵸? 유형 8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통계적 확률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머니 속에 흰 구슬 2개, 파란 구슬 3개, 검은 구슬 N개가 들어있대요. 이 주머니에서 의미로 한 개의 구슬을 꺼내어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다시 넣었대요. 반복했더니 8번에 한 번 꼴로 뭐예요? 8번 한 번 꼴로 그럼 80번 했을 때는 뭐 10번 정도 되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 바로 얘가 바로 통계적 확률이구나라는 거 대충 알고 계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보셨을 때 이게 어떤 확률인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통계적 확률입니다. 이렇게 문제 보고 아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럼 흰 구슬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뭐다? 8분의 1이다 라는 거 대충 파악이 되셨죠? 그러면 전체 구슬 몇 개다? 2 더하기 3 더하기 n개였고 그 중에서 우리는 뭐다? 흰 구슬을 원하는 거니까 2가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럼 2 더하기 3 더하기 n이 얼마였다? 16이므로 n은 얼마? 11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유형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어서 유형 9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9번은 기하적 확률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 내부의 임의로 점 P를 잡을 때 삼각형 PAB가 예각 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좀 어렵네요. 그쵸? 자, 근데 그렇게 막 어렵진 않습니다. 자, 점 P가 이제 AB가 여기 있죠? 지름으로 하는 반원 위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반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P가 요 반원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요 PAB는 뭡니까? 직각삼각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을 조금 더 깔끔하게 그려볼게요. 아이고. 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PAB가 직각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 그림에서 자, 요 부분 그러니까 요 반원 바깥 부분에다가 점 P를 잡으면 무조건 예각 삼각형이 된다는 것. 요걸 알아내시면 진짜 잘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요 반원 밖에다가 점 P를 잡아놓으면 예각 삼각형이 되겠구나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전체 넓이를 일단 알아야겠네. 그러니까 요 사각형 ABCD의 넓이 중에서 요 사각형에서 반원 뺀 넓이 하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사각형 ABCD는 뭐다? 1 곱하기 1 정사각형 2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뭘 해야 된다? 정사각형 1이죠. 빼기 뭘 해야 돼? 이제 요 반원 넓이를 빼야겠죠? 2분의 1 반원이니까 2분의 1 하시고 그 다음 파이 r 제곱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1의 제곱이네요. 그쵸?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하적 확률은 1-8분의 파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1-8분의 파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정답이 이상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냥. 네, 너무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유형 10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10번부터는 이제 좀 더 심플한 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자, 확률 기본 성질입니다. 표본 공간을 S,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하겠답니다. 임의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P는 뭐예요? probability, 확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라고 했죠? 자, PS는 뭡니까? 표본 공간은 무조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전 사건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다? PS는 1인 것을 우린 이미 알고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공사건, 그러니까 P공사건. 공사건의 확률은 0이겠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PS 더하기 P공사건은 뭐다? 1 더하기 0이니까 1 맞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는 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PA 그러니까 합집합이라면 안 되겠죠. 사건이니까 A와 B의 합사건일 확률이 0과 1 사이에 있느냐 요걸 묻고 있습니다. 맞죠? 어떤 사건이든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자, 그러면 A와 B의 합사건이니까 예를 들어 A 합사건 B가
공사건이 된다면 이제 PA 합사건 B가 0이 될 것이고 이런 케이스 있을 것이고 A 합사건 B가 표본 공간 그러니까 전사건이 된다면 이제 그 확률이 1이 되니까 등호 조건까지 성립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네요. 자, 그 다음 PS가 PA 플러스 PB보다 크거나 같냐? 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항상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례 있을 수 있죠. 발례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발례가 아닌 것부터 보시면 PA가 1이고 PB가 2분의 1이면 PS인 1보다 무조건 크게 되겠죠.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쵸? B가 A에 포함이 된다면 뭐 이럴 수는 있지만 발례로 PA가 3분의 1이고요. PB가 이제 2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PA 플러스 PB가 얼마다? 6분의 5인 거 확인할 수 있고 PS는 1이기 때문에 PS가 훨씬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디귿은 항상 맞은 게 아니므로 틀린 보기. 결과적으로 옳은 것은 기억 니은이네요. 정답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11번입니다. 자, 확률의 덧셈 정리와 여사건의 확률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사건 A, B에 대하여 PA는 0.7, PA 교집합 B는 0.2, TA 합집합 B는 0.9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덧셈 정리 써볼까요? 자, PA 합집합 B는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입니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보시면 그러면 A 합집합 B 나왔고는 PA 0.7, PB 몰라요. PB 몰라요. 마이너스 0.2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PB가 0.4인 게 확실히 드러났죠. 그럼 PB의 여집합은 여사건이니까 1에서 PB 빼면 되겠죠? 1에서 0.4 빼니까 0.6이란 결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5번 되겠네요. 그쵸? 유형 12번입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 배반 사건이 아닌 경우라고 했어요. 이제 총 확률 덧셈 정리에서는 배반 사건이 아닌 경우, 배반 사건인 경우가 들어갈 겁니다. 왜 배반 사건이 아닌 경우가 있느냐? 배반 사건이 아니라면 교사건이 있겠죠. 곱사건. 곱사건이 존재할 거기 때문에 그 덧셈 정리가 그대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하지만 죄송합니다. 배반 사건인 경우에서는 교집합 그러니까 교사건, 곱사건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저번에 알려드렸던 PA 합사건 B가 PA 플러스 PB와 같다는 그런 배반 사건이라는 특수한 경우에서의 공식이 새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제 따로 유형을 나눠 보았고요. 유형 12번 보시면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A 주머니와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7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B 주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두 주머니 A, B에서 의미로 각각 한 장씩 꺼낼 때 두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10 이상이거나 5의 배수 1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10 이상, 5의 배수 10이고 15, 20 이렇게 두 사건이 겹치는 부분이 항상 있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배반 사건이 아닌 경우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주머니 A, B에서 각각 한 장의 카드를 꺼낼 때 모든 경우에서 몇 가지? 5가지 꺼낼 수 있고 7가지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전체는 5, 7, 35 구하시면 되죠. 그쵸? 자, 먼저 이렇게 해볼게요.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10 이상이다. 요 사건은 A라고 할 거고 5의 배수이다.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해되시죠? 순서상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 이상인 것부터 나열을 해보자면 3, 7 있을 것 같고 4, 6 있겠고 5, 5 있겠습니다. 11일 확률까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11일 확률은 4, 7, 5, 6만 있겠네요. 12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5, 7까지 가능하겠네요. 이제 최대로 다 커졌죠? 여기까지 마감입니다. A는. B는 뭐 있죠? 5의 배수이다.
자, 그러면 5의 배수 5부터 가능하겠네요. 1, 4, 2, 3, 3, 2, 4, 1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인 경우 가능하죠? 3, 7, 4, 6, 5, 5 가능하겠죠? 네, 이게 다죠? 15는 갈 수도 없죠. 왜냐? 5, 7이니까 12가 합이 최대겠죠? 그쵸? 그래서 A 교집합 B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뭐가 나오느냐? 지금 합이 10일 때니까 요만큼 겹치겠네요. 그쵸? 따라서 A 교집합 B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바로 3, 7, 4, 6, 5, 5 이렇게 뽑았을 때는 이제 교집합 둘 다 공통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나 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P, A 합집합 B를 구하고자 하는 거였죠. 얘는 P, A 얼마? 35분의 6이겠죠. 플러스 PB 얼마? 35분의 7까지네요. 7 빼기 35분의 3이 되겠네요. 교집합 빼는 거니까. 그러면 35분의 10이므로 5로 약분하시면 7분의 2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 나오게 되겠죠.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유형도 살펴볼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대망의 마지막 3개가 남았습니다. 유형 3개. 유형 13번은요, 이제 반대로 배반 사건인 경우, 곱사건이 없는 경우를 구하라는 거죠. 소방관 4명과 경찰관 4명 중에서 임의로 3명을 뽑을 때 3명의 직업이 같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없겠죠. 그쵸? 자, 그러면 전체 사건은 이제 10명 중에서 3명 뽑는 거니까 10C3일 거고, 그러면 모두 소방관인 3명의 직업이 같은 확률은 직업이 2개니까 모두 소방관인 경우하고 모두 경찰관인 경우가 있겠죠? 모두 소방관일 경우를 A라고 해볼 거고요. 모두 경찰관을 뽑았을 경우를 B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PA는 얼마입니까? 10명 중에 3명을 뽑는 것, 전체 경우의 수 분의 4명 중에 3명 뽑는 경우의 수가 되겠네요. 10C3은 얼마죠? 120이죠. 120분의 4니까 30분의 1 되겠네요. PB는 얼마입니까? 10C3에서 6C3이죠. 6명 중에 3명 뽑았으니까 그럼 120 분의 20이므로 6분의 1인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3명의 직업을 갖을 확률이니까 PA 플러스 PB를 구하는데, 그러니까 PA 합집합 B를 구하는데 배반 사건이죠. 모두 소방관인 거하고 모두 경찰관인 거하고 겹치는 게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얘는 배반 사건이구나 이렇게만 구하면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30분의 1 더하기 30분의 5죠. 그쵸? 이므로 30분의 6이니까 5분의 1이라는 확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2번이네요. 그쵸? 유형 14번은 여사건의 확률입니다. 적어도의 조건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네요. 자, 2개의 불량품이 포함된 9개의 제품 중에서 임의로 2개의 제품을 동시에 고를 때입니다. 적어도 1개의 불량품을 고를 확률은 B분의 A래요. 그러면 적어도 1개의 불량품을 고를 확률, 요 사건 자체를 A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러면 A의 여집합을 볼까요? 왜냐, 적어도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에서 빼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할 것 같네요. 그쵸? 그러면 얘는 뭐다? 불량품을 하나도 뽑지 않을 사건입니다. 무조건 이제 불량품이 아닌 것만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9개 중에 2개 뽑는데 불량품이 2개니까 7개 중에 2개 뽑는 사건, 요거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자, 밑에 분모는 36이고 76, 21, 76, 42, 2 뺐으니 2 나눴으니까 21이죠? 자, 그러면 3으로 나누니까 12분의 7인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PA였어요.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PA의 여집합으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사건으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1 마이너스 12분의 7, 12분의 5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것 같고, 여기서 A는 5, B는 12인 거 확인하셨습니다. B 마이너스 A는 12에서 5 빼니까 7 나오겠네요. 그쵸?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형 1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사건의 확률이고 이제 아닌, 이상, 이하의 조건이 있는 경우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5개의 숫자 1, 2, 3, 4, 5에서 서로 다른 3개를 사용하여서 세 자리 수, 자연수를 만들 때 450 이하일 확률을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제 A라는 사건을 정의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세 자리 자연수가 450 이하인 사건, 요 사건이 있겠죠? 요 사건에 그냥 A라고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의 여집합은 뭐다? 451 이상일 확률이 되겠네요. 이상인 경우의 수, 그런 사건이 되겠죠? 451 이상인 자연수는 어떤 거밖에 없습니까? 지금 숫자가 1, 2, 3, 4, 5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4, 5가 앞에 오는 경우의 수 요거거나 아니면 5가 앞에 오는 경우의 수 요거밖에 없겠네요. 그쵸?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 말고 없습니다. 그래서 여사건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는 너무 많잖아요. 여사건들이.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여사건으로 구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전체 5P3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 확률이잖아요. 그 중에서 몇 가지가 올 수 있나요? 4, 5 빠지고 3가지 올 수 있죠? 그러면 5, 4, 3, 60분의 3이니까 20분의 1인 거 확인할 수 있고 여기는 얼마입니까? 5P3 중에서 4P2가 가능하겠네요. 왜냐? 5 빠지고 1, 2, 3, 4 중에 4가지 중에서 2가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60분의 10이니까 5분의 1이겠네요. 그쵸? 결과적으로 이게 바로 PA 여집합, PA 여사건의 확률입니다. 얼마입니까? 20분의 1에다가 5분의 1 더했어요. 그럼 20분의 4니까 20분의 5가 되겠죠. 4분의 1입니다. 그쵸?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PA인데 PA는 여사건을 이용해서 P, 1 마이너스 P의 A의 여사건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 1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4분의 3인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유형 15번 정답은 4분의 3인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확률 특가 활용 7강 문제풀이까지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확률 2번째 시간 조건 부확률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